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을 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오늘 항소심 첫 번째 본 공판이 있어서 서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 2030 의원들이 발표한 사과문 때문에 여전히 좀 논란입니다. 초선 의원들도 연명을 해서 발표를 했다는데 그보다 더 좀 고약한 게 2030 의원들의 사과문이죠. 근데 돌이켜보면 최근 한 5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 촛불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16년 겨울을 관통하는 광화문에 쏟아져 나왔던 시민들의 박근혜 탄핵 촛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2019년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서 서초동에서 열렸던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던 수백만의 그 촛불이 있었습니다. 그 두 차례의 촛불이 있었죠. 그러니까 2016년의 촛불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을 시켰고요. 2019년의 촛불은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2016년 촛불을 부정할 수 없지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는 한 개도 없었고요.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인데 그 중에 2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것도 1년짜리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2019년 촛불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2019년 촛불이 없었다면 지금의 초선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국회의원 배지를 아마 못 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촛불을 부정한다는 것은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부정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번 그 의원들의 반성문을 보면 조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작 조국이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 대한 공감의 노력 또는 이해의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전에도 공감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은 한 적이 있던가 싶은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초선 의원들이 막 공천 받고 공식 선거운동 막 시작할 때쯤에요. 법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준비기일 포함해서 14번째 공판을 받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공식 선거운동 기간,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막 시작할 때 그때쯤에 최성해가 법정에 출석을 했어요. 윤석열 검찰하고 한편 먹었다고 떠들고 다니던 최성해가 법정에 나와서 정경심 교수를, 조국 교수를 막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조국 전 장관 역시도 공판이 본 공판 직전에 준비기일이 한참 진행 중일 때였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재판장은 또 언론에서 그리고 야당에서 한참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시점입니다. 열심히 선거운동들 하셨죠 그때.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고 덕분에 당선들이 된 겁니다. 근데 이 2030 의원들이 과연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반성을 하거나 사과할 자격이 있나? 또는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 돌아보면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뭐라도 한 줄 알겠는데 한 게 없어요. 그냥 각자 그 큰 흐름을 파도로 삼아서 선거운동해서 당선이 된 거죠. 정경심 교수 법정에 최성해가 출석해서 법정에서 몇 번씩 말을 바꿔가면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할 때, 조국 전 장관 재판부가 야당과 언론에서 그런 공격을 받을 때
그리고 그 가족이, 자녀가 온통 치도곤을 당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그때 현역 의원도 아니었어요. 그때 뭐 당 지도부나 되고 최소한 현역 의원이라도 됐다면 큰 틀에서 지금에서 반성문을 쓰는 게 동의 여부를 떠나서 그럴 수는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사과합니까? 같은 맥락에서 사과하고 반성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하고 무슨 자격으로 반성을 합니까? 혹시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또는 그 가족의 공소장을 한번 읽어보기라도 했는지, 검찰의 주장이 가득히 담긴,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그 공소장이지만 읽어보기라도 했는지, 또는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문이라도 읽어봤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형을 선고한 판결문 그것만 보더라도 참으로 편향된 그리고 일방적인 그 판결문이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판결문 안에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공판과정 못 봤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11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수십 차례 재판을 하고 70명이 넘는 증인들이 나왔던 그 증인신문 내용을 과연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과정의 문제는 뭐였는지, 그런 문제의식이 한 번쯤 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그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검찰이 제출한 검찰 포렌식 분석관이 작성한 이 포렌식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가 쓴 판결문에도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타가 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사실관계 인정하고 부인하는 데 있어서 별 상관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아닙니다.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접하셨다면 이런 내용을 못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이 사실관계를 알려고 했는지, 그리고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금 만 10개월째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죠. 6개월 넘게 수감이 돼 있다가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나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데 1심 재판 선고받으면서 법정에서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벌써 석 달이 넘었어요. 군대도 한 번 가는 게 쉽지 두 번 가라면 가겠습니까? 그 고통이 아마 배가 됐을 거고요. 조국 전 장관도 사방에 물어뜯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한가운데에서 가장이니까 가족을 지켜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친인척 넘어서서 그 자녀들도 온통 물어뜯으려고 벼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한복판에 지금 내던져진 상황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스토킹이 진행 중이고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요,
실제 내가 겪었던 일이 아닌데, 내가 했던 일이 아닌데 공격을 받고 억울함이 생기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지겠지 하고 버티고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버티고 견디는 기반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는 주변 사람의 믿음, 신뢰, 그리고 지지 뭐 이런 겁니다. 온통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도 몇 명만이라도 내 곁을 지켜주고 믿어주면 그걸 자양분 삼아서 버텨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믿었던, 나를 믿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남들하고 똑같이 곁눈질 눈을기면서 등 돌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더 크잖아요. 내부에서도 이런 소리 나왔다, 주변에서도 이런 소리 나왔다. 그럴 때 정말 버틸 힘을 잃게 됩니다. 정말 아프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을 것이고, 노회찬 전 의원이 그랬을 것이고, 박원순 전 시장이 그랬을 겁니다. 사과하거나 반성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뭘 사과하고 뭘 반성한다는 겁니까? 조국 전 장관 심정은 어떨까요? 4.7 재보선 끝나고 꽤 황망해했던 걸로 여겨집니다. 아팠겠죠, 조국 전 장관한테도. 근데 곧바로 이어서 나온 게 반성문이었습니다. 2030 초선들의 반성문. 조국이 곧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게 오판이었다. 그 바람에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동력을 잃게 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스스로를 불쏘시개라고 했습니다. 불쏘시개. 그리고 그 불쏘시개를 들고 활활 불을 지핀 게 촛불 시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을 동력으로 삼아서 총선을 치렀고 거대 여당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동력을 발판으로 삼아서 검찰개혁에 고삐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이어나갔던 거죠.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동력이 떨어졌다라면 그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거꾸로 짚은 거죠. 오늘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본격적인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오늘 표창장과 관련한 부분이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근데 1심처럼 종일 공판을 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 한 2-3시간 하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한 너댓 차례 만에 공판을 끝내려고 일정을 지금 잡고 있는데, 재판부가 그 방대한 양을 아무리 기록을 꼼꼼히 본다 한들 그 기록마저도 과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성돼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실체적 진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변호인단에서 서면으로 뭐 이견서나 뭐 이런 것들로 변론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것으로 가름할 건데, 검찰이 제출했던 그 문제 투성이의 포렌식 분석 보고서, 그 보고서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뤄지게 되겠죠. 물론 뭐 이 표창장 하나만 가지고 쟁점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워낙 공판 일정을 지금 빠듯하게 잡아놔서 다 변론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변론을 통해서 그 대검에 근무하고 있는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검찰 직원, 그리고 변호인 측이 추천하는 그 전문가들의 법정 신문, 재판부가 지난번에 증인 채택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보류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라도 재판부가 오늘 느끼는 공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법정을 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막 혼재되어 있는데, 그걸 뭐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냥 주말을 거치면서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던 생각을 오히려 혼자 있는 공간에서 차분하게 좀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공판 소식은 끝나는 대로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